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공시법 세 번째 시간으로 지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겠습니다. 지목의 의의와 기능,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고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주된 용도,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기능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목의 설정 원칙은 1필 1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이 들어갑니다. 1필 1목의 원칙, 그리고 주 지목 추종의 원칙,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속성의 원칙, 토지가 일시적 혹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임시적일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목의 종류는 총 28개를 저희 강사님께서는 그때 글자수로 외우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한 글자는 전, 답, 대,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제일 쉽고, 이건 어렵지 않았는데, 두 글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염전, 임야, 공원, 묘지.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그냥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이 있고, 제방 이쪽으로는 이제 바닷가기 때문에 바닷가라서 염전을 여기서 이제 연상을 했고요. 이게 제방, 이게 도로. 예, 도로를 따라서 하천이 흘러요. 하천 옆에는 작은 수로인 국어도 흐릅니다. 그래서 하천, 국어 이렇게 외우고, 예, 멀리 산이 보입니다. 임야, 그리고 산에는 이제 묘지도 있죠. 묘지, 그리고 산이 높지 않으면 공원처럼 산책을 할 수도 있어서 임야, 이 산을, 낮은 산을 이제 저는 공원으로 연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수지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예, 총 9개가 됐습니다. 두 글자는 그렇게 외웠고요. 세 글자는, 키우는 거. 이게 지금 물고기하고 과일, 과수원 양화장 키우는 거 외웠고, 그 다음에 저희는 소풍을 가잖아요. 유원지 아니면 이 사적지로도 소풍 갑니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뭐 동구능, 서호능 이런 거, 능으로 갔죠. 소풍으로 해서 유원지, 사적지는 외우고, 유원지 입구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생으로 외웠습니다. 광천지, 잡정지는. 그래서 총 이게 1, 2, 3, 4, 5, 6, 7. 예, 세 글자는 총 7개가 됩니다. 두 글자는 총 9개가 되고요. 1, 2, 3, 4, 5, 6, 7, 8, 9. 이 9개. 네 글자는 철도, 수도. 그냥 이것도 그냥 외웠어요. 철도, 수도. 그다음에 학교에 체육 있잖아요. 체육하는데 그리고 공장랑 창고랑 또 연결이 되고, 공장의 장이랑 목장에서 같이 외웠어요. 공장, 목장, 이렇게. 철도, 수도, 공장, 목장,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교에는 운동장이 있으니까 체육 같이 외우고, 나머지는 뭐 교회 같은 종교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8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5글자는 주요소 용지, 이렇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목의 구분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도 전이라고 봅니다. 비슷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중림지는 임야이고, 과수류를 재배할 때는 과수원이라고 얘기하고, 농작물 경작을 위한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은 해당 부지가 전에 있으면 전이고 답에 있으면 답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가면 됩니다.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죠. 직접 이용합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서 만약에 연, 왕골이 자생한다. 자생하는 그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다. 이러면 답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여기 이제 재배가 아니라 자생이 키워드일 것 같고,
전과 답의 분류는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과수원, 사과, 배, 호두, 귤, 밤 등 과수류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봅니다. 과수원이 아니라 대로 봅니다. 밤나무, 호두나무 등이 자생한다. 여기도 제외가 아니라 자생이라면 임야로 보고요. 여기는 이제 두 개는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농산물 저장 창고가 있다. 이것은 이제 주지목 추종의 원칙으로 과수원으로 보고, 준 농림지역의 전 또는 답에 키위 및 포도나무를 식재하여 이용 중인 토지, 이것도 과수원으로 봅니다.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하여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그 부지와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또 대로 봅니다. 축산업의 가축으로는 소, 말, 사냥, 면, 양, 돼지, 닭, 그리고 기타 짐승, 가금,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꿀벌까지. 꿩은 아닙니다. 꿩은 아니고 주택 내에서 꿩을 키운다면 돼. 야산에 꿩이 있는 그 사육장을 만들어 놨다면 임야로 봅니다. 수자원 보호지역 내에서 전 답에서 목초를 재배한다면 목장용지라고 합니다. 임야입니다.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산림이나 원야에 인접하여 있는 모래땅은 임야로 보는데, 하천이나 강 등에 인접한 모래땅은 임야가 아니라 화천으로 봅니다. 미나리 등 습지 식물이 자라 습지 초원을 이루고 있다. 이것도 임야로 봅니다. 그리고 조수가 드나드는 갯벌인 간석지는 임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엔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그리고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고 잡종지입니다. 여기선 지하에서 용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비고 광천지를 위한 그 주위의 변압기, 전압기계 설치 부지, 고정 크레인 등은 광천지로 지목 변경할 수 없고요. 석유류 저장시설 부지는 주유소 용지이고요. 광천지에서 격리된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시설물 부지, 여기 공장은 공장용지입니다.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이고 송유시설은 잡종지입니다. 이 송유시설은 좀 전에도 한번 봤죠.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염전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그리고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다만 천일 제염이 방식이 아닌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이다. 그러면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그리고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 이것은 대이고,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되었다. 그렇게 된 토지, 이것도 대로 봅니다. 이제 곧 집이 들어서겠죠, 주택이. 그래서 준공이 된 토지도 대로 봅니다.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문화, 의료, 숙박, 요식용 이런 건축물 모두 대로 보고요. 주차용 건축물은 주차장, 개인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 시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토지는 대인데 건축물 건축한 사실이 없고 현재 농작물 경작하고 있으면 전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적상의 도로가 한 가구만이 사용하는 그런 출입구인 경우에는 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준공이면 이제 완료된 거죠.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역시 공장용지로 보고,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 이것도 주지목 추정의 원칙으로 그냥 공장용지로 봅니다. 의료시설이 있어도. 미국 처리장,
곡물 도정업, 미국 처리장 공장 용지, 자동차 정비 공장, 똑같이 공장, 공장 내에 사원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도 역시 다 똑같이 공장 용지입니다. 학교 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 시설 구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실습지나 기숙사, 사택 이런 것은 학교 용지가 아니라 대로 보고요.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않고 주변의 자연경관을 위하여 보존한 임야라면 임야로 봅니다. 사설 학원 및 연구소 부지도 역시 대입니다.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건축물의 부지. 여기서는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그리고 주차 전용 건축물 이런 것이 키워드일 것 같고요. 노상에 있는 주차장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은 주 지목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부설 주차장이란 말이 여기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부설 주차장 이렇게만 써 있으면 주 지목을 따라가는 것이 맞고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렇게 앞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봅니다.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자동차 판매 그러면은 저기 일산의 킨텍스 이런 게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여기는 그래서 일산 킨텍스는 잡종지이겠구나 그냥 그렇게 저는 외웠고요. 고속버스 터미널 등의 주차 및 여객 이용 시설 이것도 주차장으로 봅니다. 주유소 용지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및 저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을 주유소 용지라고 합니다.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 부지는 잡종지입니다. 비슷할 것 같지만 위험물 이동 탱크는 잡종지입니다. 여긴 다 석유, 액화 석유가스, 저유소, 원유, 저장소, 석유, 원유 이런 거였어요. 탄화 수소유 이것도 주유소 용지 맞아요. 석유가스도 주유소 용지 맞습니다. 탄화 수소유에는 항공유 이런 게 들어가나 봐요. 아스팔트, 나프타 이런 거. 석유가스에는 프로탄, 부탄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이런 것들은 모두 주유소 용지입니다. 창고 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여기도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이것이 키워드이고요. 만약에 주거용 건축물이나 과수원, 공장, 학교 안에 있는 창고라면 이때는 창고로 보지 않고 주, 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 여기로 주거용 과수원 이렇게 가겠죠. 다음으로 도로, 다음의 토지를 도로라고 합니다. 다만 아파트나 공장 안에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일반 공중의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도로의 부속물, 이정표, 도로 경계표, 도로 표지,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것까지 모두 도로로 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도로가 아닙니다. 고가도로, 지하도로. 그러니까 저기 지표문에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고가도로, 지하도로, 도로가 아니고 국도 및 지방도로 변의 휴게소도 대입니다. 아까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도로였는데 국도, 지방도로 변의 휴게소는 대입니다. 철도용지, 궤도 등을 갖춘 토지, 역사,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 서울역, 철도선로 등 철도용지이고, 제방, 조수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를 말합니다. 제방 위에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라도 제방이 존속되는 한 지목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방이란 뜻이겠죠. 제방 위의 도로는 제방입니다.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하천의 세류인 산간부의 여러 갈래 작은 수로는 국어입니다. 여러 갈래 작은 수로, 세류, 작은 거죠. 좁은 거, 국어라고 하고, 시가지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자연유수가 있다면 하천으로 봅니다. 시가지 하천 복개해도 자연유수가 있으면 하천이다.
국어는 인공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엔 소규모 수로죠. 여기도 자연의 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같잖아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 이건 같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국어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둑 중에서 하천의 둑은 제방이라고 하고 국어의 둑은 국어로 봅니다.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유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연, 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도 유지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연, 왕골을 재배한다면 이거를 그냥 유지라고 봅니다. 자생이 아니라 재배라고 해도 원래 이런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땅이 있어서 그냥 거기다 그냥 편의상 재배할 때 이거를 그냥 유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수가 용이한 토지라면 여기서 재배를 한다면 이거는 답이라고 봅니다. 양어장, 여기서는 육상이 중요하죠. 육상, 바다가 아니라 육상 알아두셔야 되고,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양어장이라고 합니다.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 그리고 부속시설물. 자, 배수관에 매설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도로로 활용한다고 해도 수도용지로 봅니다. 배수관의 매설 부지는 수도용지이고, 도로에 배수관이 매설되었다. 이것은 도로입니다. 예, 뭐 헷갈리지만 그렇게 알아두시고,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이고 여기는 놀이기구 없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은 임야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임야이고, 묘지공원은 묘지, 남산공원이 공원입니다. 남산공원. 과천서울대공원은 놀이기구 있죠. 이거는 유원지로 봅니다. 체육용지,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이런 토지 그리고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영속성 및 독립성이 약하다면 약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은 체육용지로 보지 않습니다. 요트장 및 카누장은 하천으로 보고요. 산림 안의 야영장은 임야로 봅니다. 유원지,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유원지라고 봅니다. 여기선 승마장, 경륜장은 체육용지이고요. 경마장은 유원지인데요.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농원 유원지로 보고요. 관광농원, 그리고 위락, 휴양시설 내 야영장 다 유원지로 봅니다. 종교용지,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나 사찰, 향교 등의 부지는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와 접속된 목회자 주택, 주지목 추정의 원칙으로 종교용지로 보고요. 상업용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한 교회 및 사찰, 상업용이니까 상가에 많잖아요. 뭐 교회도 많지만 뭐 사찰도 뭐 덜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종교용지가 아니라 대로 봅니다. 사적지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학교용지나 공원이나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위에 유적, 고적, 기념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 지목 추종 원칙에 따릅니다. 예, 학교에도 뭐 사학재단에는 가끔 그 뭐 기념관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념물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해서 저는 그냥 그거는 다 학교로 보고 주 지목 추종 원칙에 따른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다음에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단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은 대로 봅니다.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은 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잡종지,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이다.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임야로 봅니다. 원상 회복 조건이면 임야로 봅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잡종지라고 했습니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갈대밭.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요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그리고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다음의 토지도 잡종지로 본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휴양지 내의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 분뇨 종말 처리장, 콩나물 재배사, 자동차 관련 시설, 차고 세차 시설 등,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 부지, 공군 비행장 내의 골프 연습장. 지목의 표기 방법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정식 명칭 그대로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28번이 잡종지잖아요. 그러니까 28, 뭐 잡종지 이렇게 다 씁니다. 그대로, 그 명칭 그대로, 뭐 08, 뭐 대,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식 코드하고 정식 명칭 그대로 등록하는데,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합니다. 부호라는 게 뭐 다른 건 아니고, 그 첫 번째 자, 이거를 말합니다. 첫 번째 글자. 이건 한 글자니까 이거겠죠? 잡, 이렇게 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글자를 쓰는데, 두 문자, 첫 번째 글자를 쓰는데, 28개 중에 24개는 첫 번째 글자 쓰는 게 맞고, 두 번째 글자, 그러니까 요거를 취한다는 거죠. 지금 잡종지는 아닌데, 두 번째 글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것은 4개인데,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 4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장, 천원으로 외웠어요, 그냥. 차, 장, 천, 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요 앞에다 이제 주차장 이렇게 쓰는 거죠. 공장용지네, 공장용지. 그리고 하천, 이렇게, 유원지, 이렇게 써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 4개만 차문자, 두 번째 문자로 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호라고 얘기합니다. 부호. 그래서 도면에는 부호를 표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시법 세 번째 시간, 지목에 대해서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